토트넘 허스퍼의 상황이 점점점 악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아르네 슬롯 감독이 토트넘과 좀 긴밀하게 연결되고 있다가 무산이 되는 일도 있었고, 또 브라이튼 앤 호브 알비온이 유로파리그 진출을 확정한 가운데 최종전 경기 결과에 따라서도 토트넘이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도 나가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됐거든요. 그런 가운데 스페인 언론 그리고 영국 언론 모두 케인 선수의 이적 가능성을 다시 제기하고 있어요. 사실 최근에는 조금 케인이 남은 계약 기간을 채울 거란 얘기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는 조금 더 얘기들이 바뀌어 가고 있죠. 유럽 대항전 진출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케인이 떠날 수 있다. 거기다가 이제 감독 선임까지도 흔들리고 있다 보니까 케인을 붙잡을 수 있는 거물급 감독이 오지 않을 것이다. 심지어 슬롯이 부임이 유력하다는 얘기들이 나왔을 때조차도 그 얘기가 있었어요. 슬롯은 케인을 붙잡기 힘들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그만큼의 이제 거물급 감독이 아니다. 그것 때문에 포체티노가 연결이 됐던 것도 케인을 붙잡기 위한, 그리고 나겔스만도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연결이 됐던 거였는데, 지금으로선 그러니까 감독 선임도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고, 또 이제 팀 성적도 계속 떨어지니까 케인이 떠날 수도 있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거죠. 사실 케인이 남는다고 했던 것은 프리미어리그에서의 대기록 도전도 있고, 또 본인이 이런 인터뷰를 했어요.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라도 우승하면 의미가 있다라고 했는데, 그걸 못 나가면 다음 시즌이 의미가 없어지거든요. 그런 가운데 왜 레알 마드리드와 연결되고 있느냐, 스페인 현재 보도가 있는 건데요. 우선 그에 앞서서 영국의 스카이 스포츠도 한동안은 맨유가 케인을 못 데려갈 것이다라는 보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맨유의 테너 감독이 케인을 굉장히 원하고 있고, 또 데클란 라이스와 메이슨 마운트까지 이 세 명의 영입을 원한다는 보도를 이 멜리사 레디 기자가 보도를 했습니다. 이 얘기들은 계속 나오던 얘기들이긴 하죠. 그러니까 그 테너 감독이 가장 선호하는 선수는 오시맨도 아니고 다른 누구도 아니고 케인이다라고 얘기들이 계속 나왔던 거였는데, 문제는 이제 토트넘이 보내지 않는다. 이게 모든 그동안의 보도들의 논조였고, 사실 그러니까 이거는 케인보다는 메이슨하고 그리고 또 이제 그 라이스 얘기를 하기 위한, 거기에 이제 케인도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그냥 다시 한번 재차 언급한 거에 가깝긴 한 거죠. 사실 이 세 명이 다 잉글랜드 대표 선수이기 때문에 당연히 영국에서는 가장 큰 화제의 이적설이라고 할 수 있고, 또 마운트가 첼시를 떠난다는 얘기가 지금 굉장히 뜨거운 가운데, 이 마운트랑 라이스가 굉장히 이제 친하잖아요. 친구 사이기 때문에 이 둘의 패키지가 리버풀이 아닌 맨유로 간다고 하면서 이제 케인까지 좀 껴놓은 거예요. 사실 보도 내용을 보면 라이스, 마운트 내용이 대부분이고, 케인은 이제 원하지만 토트넘이 안 판대더라, 이런 얘기로 끝나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케인이 이런 상태라면 어디를 가냐, 해외를 가야 되는데, 결국에는 바이에른 뮌헨, 파리 생제르맹, 레알 마드리드 이렇게 언급이 됐던 가운데, 이제 스페인 라디오 방송 중에는 굉장히 역사가 깊고 또 공신력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카데나 세르의 빠꼬 기자가 단독 보도를 이제 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해리 케인이 레알 마드리드 구단 측에다가 역제안을 했다. 먼저 연락을 취해서 나를 영입할 생각이 있느냐고 물어봤다라는 보도 내용입니다. 일단 그러면서 제목 자체가 이제 레알 마드리드가 케인 옵션을 분석하고 있다라고 나온 건데요. 케인은 토트넘에 남지 않을 것이고, 그 레알 마드리드에게 역제안을 했다라고 한 겁니다. 그 본문 내용을 좀 보면은, 일단 케인이 지금 최근에는 토트넘에 남을 의지가 있었지만 그게 바뀌었다. 시장의 그 축구계에 들린 얘기를 보면은 토트넘을 떠날 계획을 하고 있고, 이제 이 잉글랜드 선수는 좋은 제안이 온다면 떠날 수 있고, 내년 여름에 자유계약으로 풀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토트넘 역시 좋은 조건이라면, 합리적인 조건이라면 그의 매각을 수용할 수 있다라는 상황이라고 소개를 하면서, 이제 본인을 옵션으로 검토 중이던 레알 마드리드에 역제안을 했다라고 쓴 건데요. 자세한 내용을 보면 말씀드린 대로 바이에른 뮌헨, 맨유, 파리 생제르맹도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일단은 토트넘이 케인이 프리미어리그에서 다른 팀에 뛰는 걸 원치 않다 보니까 이제 다른 팀과만 협상이 가능하다. 그런 가운데 이게 누군지는 특정하지가 않았어요. 이게 케인 측의 정말 에이전트인지, 아니면 그냥 케인의 거래를 본인이 껴서 하고 싶은 에이전트인지는 몰라요. 실제 그 에이전트 계약들을 할 때 선수 에이전트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레터를 보낼 때 다른 에이전트들이 대신 레터를 보내기도 해요. 거기서 이제 만약에 긍정적인 반응이 오게 되면은 연결을 해주는 브로커적인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실제로 이제 많은 에이전트들이 이제 함께 일을 하고 있거든요. 협상 과정과 중간 다리를 다른 에이전트가 한다. 즉 케인 같은 경우도 사실 형이 에이전트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레알 마드리드 쪽에 형이 연락을 하기엔 좀 어려워요. 저도 그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형보다는 아마도 이제 스페인 쪽 에이전트가 연결을 했겠죠. 그렇죠. 그 에이전트가 아마 중간 과정에서 의사를 타진한다. 어떻게 물어본 거냐? 일단은 초기 단계라고 봐야 돼요. 이 역제안이라는 게 나를 영입해달라는 제안을 레터로 보냈다는 그런 공식적인 움직임이 아니라 연락해본 거예요. 혹시 케인이 지금 떠나고 싶어 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이게 나오면 좀 영입할 생각이 있어? 여력이 있어? 컨디션 체크를 한 거라고 봐야 되는데 흥미로운 게 이제 레알 마드리드 구단 측에서는 아니오도 얘도 아니라고 했다. 즉 우리 지금 벨링엄도 사야 되고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안 돼라고 선을 긋지는 않고 그렇다고 또 가능해라고도 주지 않고 그러니까 좀 간을 보는 좀 검토 단계다. 그래서 좀 여기서 취재를 해보니 최고위층에서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하니까 그럼 한번 살펴볼까? 뭐 벤제마도 나이가 있고 요새 부상 이슈도 있고 한데 그 어떤 가능성이 있을까라고 알아봤다고 하면서 이 장단점을 평가하고 있는데 일단은 이 케인은 뭐 최고 수준의 스트라이커 실력은 검증이 됐고 네. 그리고 챔피언스리그 준우승했던 그 토트넘의 2018-19 시즌 때 레알 마드리드가 실제로 강한 관심을 보였었거든요. 네. 뭐 호날두가 떠나는 상태이기도 했었고 벤제마가 지금까지는 아니었기 그렇죠. 때문에 그 골을 잘 못 넣는 공격수라는 평가들이 많았었죠. 그래서 이제 골 넣어줄 수 있는 선수가 필요하다라고 해가지고 고려를 했었는데요. 문제는 단점인 거죠. 단점이 좀 저는 치명적이라고 보는데요. 일단 가격이 8천만에서 1억 유로라고 뭐 얘기를 해놨는데 1억 유로입니다. 8천만 아닙니다. 예, 왜냐면 바이언이 이거를 알아봤었기 때문에 이미 케인의 가격은 알려져 있어요. 다른 리그에는 1억 유로 네. 그리고 프리미어리그 구단한테는 최소가 1억 파운드. 그러니까 이제 환율 차이가 있어서 예. 1억 2천만 유로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근데 다만 지금 분위기는 그 프리미어리그로는 안 판다. 예. 그러면서 이제 벨링엄 영입에 대해서도 사실 이제 장점으로 작용되는 건 만약 둘 다 할 수 있는 컨디션이 된다면 벨링엄이 왔을 때 케인이 있으면 대표팀 동료니까 뭐 그런 점도 장점이 될 수가 있겠구나 적응하는 데 있어서 다만 여기서 말씀드린 대로 가격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특히 이제 에덴 아자를 예. 영입한 게 너무나 큰 실책이 되면서 이런 나이든 선수를 예. 또 프리미어리그에서 데려온 것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있다. 이거 자체에 굉장히 회의적이라는 게 유명하죠. 레알 마드리드는 이제는 베테랑 영입 안 할 거다. 유망주들만 영입할 거다. 이런 식의 얘기들도 있었으니까요. 예. 다만 이제 하나의 옵션을 이제 카드나셀에서 거론한 게 이 기차는 아자르를 통해 통과할 수 있다. 즉 아자르가 지금 이제 레알 마드리드가 처분하고 싶은 선수예요. 예. 고액 연봉인데다가 뭐 기능을 거의 못 하니까. 근데 계약 기간이 또 남아 있으니까. 예.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정확히 말하면이라고 하면서 레알 마드리드 측의 생각을 들었다고요. 아마도 구단 관계자한테 들었을 거예요. 케인이 어떤 경우에만 올 수 있을 것 같아? 물어봤을 거라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렇다면 아자르가 거래에 포함이 돼야 된다. 즉 토트넘이 케인을 보내주면 우리는 현금을 다 지불하는 게 아니라 아자르 플러스 얼마를 좀 낼 수 있는 만큼 내면 이게 될 수 있다 라는 이제 얘기예요. 근데 이거가 사실상 저는 거절의 의사가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들어요. 왜냐면은 일단 아자르의 연봉을 토트넘이 절대 감당도 못하고요. 예, 아자르는 어디도 못 가요. 제가 봤을 때 악성 재고 중에서도 역대급 악성 재고로 불리고 있는 거거든요. 과거에 카카가 또 이제 악성 재고 얘기 들었었잖아요. 근데 그 카카도 비교가 안 될 정도의 악성 재고로 불리고 있어서 예, 뭐 사실상 뭐 임대로도 보내기 힘든 선수라고 할 수 있죠. 다만 하나의 가능성을 생각한다면 가레스 베일도 그런 상태에서 토트넘에 임대를 갔었거든요. 그건 근데 그 연봉을 분할을 해줬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이 극히 미미한 가능성을 보자면 임대로 아자르를 주면서 데려오고 특히 이제 여기서 거론한 게 카림 벤제마의 컨디션이에요. 카림 벤제마가 이제 35세가 넘었고 케인은 그래도 벤제마보다는 훨씬 어린데다가 이제 기량이 검증이 됐다. 다만 이제 지금까지 레알 마드리드가 공격진에 돈을 안 쓴 이유가 벤제마가 생각보다 좀 계속 버텨주는 것도 있고 또 혼란이라든지 은바페라든지 이런 선수를 영입하려고 했던 건데 특히 9번 자리에서는 혼란 영입을 하려고 했으나 이게 조금 어려워질 수 있다면 어려워진다면 이제 고려를 해보지 않을까. 이 혼란이 오기 전까지 슬루 선수가 필요하고 벤제마가 그 사이에 갑자기 이제 기량이 떨어져서 뛰기가 어려운 상태가 된다면 레알 마드리드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케인을 데려오면서 아자르의 연봉을 보조해주는 임대리를 이제 고려하지 않을까 생각해볼 수 있는데 근데 거기서는 금액적으로 이득 보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레알 마드리드가. 예.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그래서 벤제마가 경기력이 팍 떨어진다거나 이제 갑자기 쓰기 어려운 주전으로 활용이 어려운 상황이 됐을 때의 상황인데 왜냐면 현재 스쿼드로 봤을 때는 레알 마드리드는 벤제마가 못 뛰면 9번 공격수가 없다라고 봐야 돼요. 뭐 그러니까 공격수는 무조건 영입은 할 거예요. 지금 예. 영입한다는 얘기들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뭐 사실상 그러니까 현재로선 벤제마가 못 나올 때 가장 많이 쓰는 게 호드리고 가짜 9번을 쓰는 거다 보니까요. 예, 지금 보시면 알바로 로드리게스라는 유망주가 기대 이상의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이 선수가 뭐 전형적인 9번으로서 최전방에 박혀서 뛰기도 어렵고 아직은 너무 어려요. 그리고 마리아노 디아스는 올 시즌이 끝나면 계약 만료로 팀을 나갈 상황이고 말씀하신 대로 벤제마가 못 뛸 때 안첼로티 감독이 썼던 것은 호드리고든 아센시오든 뭐 아자르까지도 가짜 9번으로 세워봤는데 뭐 이게 선수의 문제를 떠나서 이 전술 자체가 거의 잘 먹히지 않았거든요. 그래도 한계점을 호드리고는 기대 이상으로 잘해주긴 했었죠. 가짜 9번에 섰을 때. 다만 이제 벤제마가 일시적인 단기 부상이 아니라 정말로 한 시즌을 총으로 풀전력으로 뛸 수 있는 선수가 되기 어려운 컨디션이 된다면 무조건 이제 9번 공격수를 거의 주전급으로 데려와야 되지 않느냐. 뭐 그래서 현재로서 레알 마드리드가 가장 유력하게 연결되고 있는 선수는 호셀루긴 하죠. 예. 왜냐면 호셀루가 이번 시즌에
시즌에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미 2자릿수 골을 넣기도 했었고 레알 마드리드 유스 출신이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팀에 적응하는데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벤제마의 백업용으로 호셀루를 많이 고려를 하고 있긴 하죠. 현재. 사실 이제 벤제마의 백업으로 선택을 한다면 케인 선수를 거론하는 것은 아예 말이 안 되는 그렇죠. 상황인데 말이 문제는 안 되죠. 이제 저희가 가정하는 것은 벤제마가 뭐 장기 부상을 당하거나 혹은 이제 벤제마의 폼이 급락해서 벤제마 정도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수가 필요하다. 근데 그런 상황이 2023-24 시즌에 열렸을 때 홀란도 음바페도 지금 당장 못 온단 말이죠. 게다가 사실 홀란 영입을 기다렸던 하나의 이유가 도르트문트에서 맨시티로 갈 때 이제 바이아웃 조항을 삽입했다라고 알려져 있었는데 네. 이게 펩 과르디올라의 계약 기간과 연동이 된다. 즉 과르디올라가 재계약을 하면서 홀란의 그 바이아웃 발동 조건도 과르디올라의 계약이 끝날 때까지 연장됐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렇다라는 뭐 루머인 거지 확실한 건 그렇죠. 아닙니다. 예. 근데 홀란이 맨시티를 선택한 이유는 펩 때문이라는 거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맨시티와 계약을 연장하는 조건으로 펩이 남는 거라는 얘기들도 많이 나오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홀란 선수가 물론 2024년 여름에 레알이 노린다고는 하더라도 이제 지금 그 상황이 뭐 장담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 네. 또 음바페 같은 경우는 물론 레알 마드리드의 타깃으로 알려져 있고 지금 이제 최근 보도는 당장은 필요가 없다. 비니시우스가 잘하고 있기 때문에 또 포지션도 선호하는 위치가 겹치기 때문에 또 계약 기간도 남아있기 때문에 파리에 돈 주고는 안 산다. 이런 보도가 나왔었어요. 그 지난 여름에 이제 재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파리하고의 굉장히 그 관계가 안 좋아졌다는 얘기들이 많죠. 그래서 이제 플로렌티노 페레스 회장이 파리 좋은 일을 시켜주지 않겠다. 우리는 음바페와는 아무 문제가 없다. 맨날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그 당시에는 뭐 사실 음바페랑도 끝났다 이런 얘기가 나왔지만 이게 후속 보도를 통해서 예. 아니라고 이제 본인이 직접 얘기했어요. 해명을 했죠. 예, 도리어 불쌍한 아이라고 했어요. 예. 대통령까지 나서는데 그렇죠. 그 아이가 어떻게 감당하겠냐. 그렇죠. 도리어 그렇게 옹호하는 식으로 얘기했었거든요. 예, 처음에는 조금 불쾌했겠지만 설명도 했고 대통령이 전화했다면 솔직히 음바페가 아니에요 저 레알 갈 거예요 이건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진화가 됐는데 문제는 이제 음바페가 그때 재계약을 하면서 2025년까지 계약을 연장을 했어요. 물론 이제 언론들의 보도를 보면 2024년에 만료가 되고 플러스 1년 옵션이 있는 것이다. 이걸 음바페가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네. 얘기도 있지만 이건 어쨌거나 역시 뭐 보도상이기 때문에 그렇죠. 실제 계약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기본적으로 레알 마드리드는 현재 최고의 선수로 꼽히는 홀란 음바페를 데려오고 싶지만 이 선수들이 생각한 시점에 못 오는 상황이 되거나 혹은 이 선수들을 기다리는 과정에 벤제마가 활용되기 어려운 상태가 된다면 가장 좋은 옵션은 케인일 수밖에 없다. 그럴 수밖에 없긴 한데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벨링엄한테 지금 드는 돈이 일시불 1억 2,500만인가 1억 2천만 유로까지 되고 거기다가 이제 옵션까지 해가지고 1억 5천만에 달하는 딜이라고 해요. 예. 이게 지금 그리고 상당히 많이 진전된 상태라고 하고요. 근데 레알 마드리드가 벨링엄한테 그 금액을 지르고 나서 케인한테 1억 유로까지 또 지를 수 있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의구심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아시잖아요. 라리가는 셀러리 캡 이슈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케인한테 당장 지르기는 저는 힘들지 않을까. 차라리 제가 레알 마드리드라면은 이번 시즌까지 일단 토트넘에 남아봐라. 그리고 내년에 보스만으로 영입할게 이런 식으로 얘기해보지 않을까. 그리고 케인이 만약에 프리미어리그를 여태까지는 그거였잖아요. 프리미어리그를 떠날 생각이 없다가 굉장히 강했었잖아요. 예. 근데 프리미어리그를 떠날 생각만 있으면은 저는 그럼 바이언에 갈 가능성이 현재로서 매우 높지 않을까. 왜냐면 바이언은 케인한테 1억 유로를 지르려고 했던 팀이에요. 실제로도. 그래서 문의까지 했었던 팀이었고요. 근데 이제 케인이 떠날 생각이 그 시점엔 별로 없었다 보니까 오시멘한테 1억 유로를 질렀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 나폴리에서 1억 5천 달라고 해가지고 그렇죠. 1억 5천만 유로 달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오시멘도 발을 뗀 상태인 건데 무한이를 1억 주고 영입하는 게 맞냐 틀리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무한이가 1억급은 아니지 않아? 그렇죠. 막 이러면서 케인이라면 1억을 쓸 수 있지만 네, 근데 이제 바이언은 급하잖아요. 그렇죠. 당장 급하잖아요. 레알 마드리드는 벤제마의 상태가 어떠냐에 따른 약간 컨디션에 관련된 거거든요. 예. 반면에 바이언은 지금 당장 급한 거기 때문에 케인이 떠날 생각이 있다면은 그러면 결국은 바이언으로 갈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예, 있습니다. 사실 또 벤제마가 이제 프랑스 대표팀에 복귀한 이후에는 이제 갑자기 컨디션 문제가 생겼어요. 그 전에는 장기간 이제 A 매치를 안 하니까 잘 쉬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결국에는 이제 벤제마가 카타르 월드컵을 앞두고 여러 가지 이제 선발 논란, 뭐 부상 논란으로 대표팀 은퇴를 선언했기 때문에 다시 몸 관리가 되고는 있어요. 하지만 나이를 고려하면 하루하루가 다르다. 그렇죠. 예. 그래서 올 여름 이적 시간 기간 그리고 프리시즌 기간까지 포함했을 때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 케인의 이적은 뭐 8월 말까지 끌고 갈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보거든요. 레비의 스타일도 그렇고 말씀하신 바이에른 미네는 빨리 데려오고 싶을 수 있지만 뭐 레알 마드리드가 예를 들어서 기다려달라 뭐 살펴보겠다 혹은 뭐 협의해 보자 이렇게 할 가능성도 있어서 올 여름에 케인의 거취를 두고 많은 얘기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맨유 같은 경우도 사실 이제 구단 매각이 카타르 쪽으로 또 원활하게 이루어지면
무너지면 또 얼마의 돈을 쓸 수 있을지 모르는 상황이 될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뭐 토트넘이 절대 안 판다고 하다가 2억 파운드 줄게 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사실 레비 회장도 이거는 좀 팔아야 되겠는데 라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올여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사실 케인이 가장 바라는 그림은 그거죠. 그 맨유가 인수가 돼서 그것도 카타르로 돼야죠. 왜냐면 예. 카타르로 안 되면은 FFP 문제도 해결이 안 된다고요. 그렇죠. 예. 왜냐면 그게 50%만 지분을 사들이는 거기 그렇죠. 때문에. 완전 인수를 하면 FFP를 유예해 주잖아요. 예. 그래서 사실 현재는 레클리프 쪽이 유력하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번 이적 시장에는 FFP의 영향을 받을 거다. 그래서 대형 선수 영입은 힘들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케인도 어떻게 보면 이 보도를 통해 봤을 때 맨유는 어렵겠다. 근데 토트넘은 남기 싫다. 그래서 이젠 파리 생제르맹은 그래도 그 유럽 5대 리그 중에 프랑스다 보니까 좀 우선순위가 아닐 것 같고 바이에른 뮌헨과 레알 마드리드 중에서 저울질을 하다가 어떤 결정을 내리지 않을까 싶은데 뭐 바이에른은 이미 의사를 알고 있으니까 레알 그렇죠. 마드리드한테 물어볼 필요가 없죠. 예, 예. 물어본 걸 수도 있어요. 예, 혹시 가능한지. 왜냐면 최근에 또 보도를 보니까 도르트문트 쪽에서는 벨링엄에 대한 오퍼가 안 왔다. 또 이렇게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예. 저 그 우승 그 경쟁 때문에 그렇죠. 예, 레알 마드리드도 그 의사를 존중하겠다라고 그렇죠. 마지막 그렇게 경기 얘기가 집중해야 나왔었거든요. 되니까. 예. 그래서 아마 벨링엄은 뭐 레알 마드리드로 가는 것이 뭐 유력시 되고 있는데 네. 뭐그 이후의 상황 사실 뭐 레알 마드리드는 그래도 스페인 팀들 중에는 가장 재정적으로 안정적이고 근래에 돈을 많이 안 썼다 보니까 특히 올여름도 뭐 이미 이제 유스 출신으로 라요에 갔던 프란 가르시아를 이제 바이백으로 데려온 것 외에 벨링엄밖에 영입한다는 얘기가 없거든요. 물론 이제 호셀루 영입을 추진하고 있긴 한데 자금 여력은 라리가에서 유일하게 있는 팀이기 때문에 어떻게 상황이 진행될지 또 아자르를 성공적으로 처분할 수 있을지 그거 절대 불가. 그거 절대 불가. 예, 한번 지켜보고요. 또 이제 케인 선수가 내년 시즌에도 손케 듀오로 토트넘에 활약을 할지 아니면 토트넘의 손케 듀오가 해체될지 한준 TV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만약에 아자를 처분하죠. 페레스 심리하고 부르겠습니다. 한번 그 결과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